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섹터. 이 섹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 그룹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동차 섹터, IT 섹터, IT 섹터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 또 휴대폰 섹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걸 그냥 그 섹터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주도주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또는 오늘 의료 진단기기 쪽 섹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는 용어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흔히 이제 증권사 레포트 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쪽만 있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나 또 펀드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종목을 살 때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흔히 얘기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 종목을 사라라고 하면 우리 쪽 제가 펀드 매니저면 우리 쪽에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가 세일즈한 종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해서 펀드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뭐 보합, 강보합, 약보합, 약세, 강세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요. 간단합니다. 뭐 삼성물산 보시면 딱 현재가랑 종가랑 같죠.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거 이걸 보합에 있다.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는데 한 0.5에서 1%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보합에 있다. 또는 1% 이상 올라가서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은 강보합에 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갈 추세가 있다. 이걸 강보합이라고 그러고요. 약보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0.5에서 0.1% 정도 있을 때 약보합이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한 5%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강보합이라고 하진 않아요. 보합권은 시가 기준에서 거의 근처에 있을 때를 보합 그 부분으로 보고 왔다 갔다 1%에서 한 2% 정도 내외를 보합. 올라가면 강보합, 내려가면 약보합. 강세는 굉장히 강할 때, 약세는 약할 때. 그리고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이 주식이 지금 2분기, 그러니까 5월 13일이니까 지금 2분기 딱 중간이죠. 이 실적이라는 거는 이제 5월 15일 날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앞에 설명드린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를 약 모아놓은 걸 컨센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대상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 컨센서스가 1분기 예상보다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컨센서스라고 하죠. 모멘텀, 예를 들어 오늘 전기차 종목에서 현대차에 삼성 SDI 배터리를 쓴다 또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전기차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말 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올 어떤 계기가 있다. 뭐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모멘텀을 쓰는 거고 오늘 의료기기 쪽 또는 마스크 진단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요. 알파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보다 얼마나 초과하는가를 알파로 더 수익을 낸다. 이때 알파. 베타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 코스닥의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평균 수익률을 베타라고 했을 때 어떤 주식이 베타가 크다라고 얘기하면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베타 같은 경우는 섹터마다 또 베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섹터 베타보다 크다. 마스크 중에서 톱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마스크의 베타는 2라고 하면 뭐 톱텍의 베타가 4다 이러면 마스크 섹터 중에서도 톱텍의 베타가 크다 이렇게 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 얘기하면서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는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 임의대로 다른 사람이 돈을 맡겨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고요. 이 펀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장 뭐 코스피 200이 됐으면 코스피 200, 그 펀드 코스피 200 지수 펀드면 코스피 200 또는 뭐 코스닥 펀드면 코스닥 지수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펀드를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는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 그대로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티브 펀드나 패시브 펀드나 프로그램 매매를 할 때 보면 패시브 펀드는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삽니다. 근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가끔 개별 종목도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롱숏은 우리가 사는 걸 매수, 파는 걸 매도라고 하는데 그냥 이걸 영어로 했을 때 사는 걸 롱, 파는 걸 숏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롱숏 펀드들도 있어요. 롱숏 전략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은 섹터 내에서는 또는 또 다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어떤 종목은 사고 반대 종목은 팔아버려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거나 또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큰 종목을 숏을 친다. 공매도를 치는 거죠. 공매도를 쳐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한다. 뭐 그런 경우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캐펙스라는 게 우리가 유상증자 할 때 유상증자 하는 원인이 회사에 돈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약재인데 캐펙스 투자를 할 경우에는 호재의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삼자 배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톱텍에서 마스크 설비를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했다. 마스크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마스크 장비를 사오기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R 같은 경우는 원가 하락, 그러니까 단가 하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비쌌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고 또는 얼마나 이렇게 커질지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소량 생산했기 때문에 단가 압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예를 들어 삼성에다가 100대를 납품했을 때 가격이랑 10,000대를 납품했을 때 가격은 원가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물량이 많이 들어갈 때 CR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량이 굉장히 늘어날 때 CR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쇼커버는 제가 저번 주에 공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공매도한 거를 이제 수익이 이제 났으면 다시 사야 되잖아요. 주식을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 경우를 쇼커버라고 합니다. 종목별 공매도 추이는 웬만한 증권사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안 돼서 지금 뭐 이렇게 양이 굉장히 작은데 예전에 공매도 직전에 안 되기 직전에 이 톱텍 같은 경우는 3월 이때 굉장히 많죠. 공매도 수량이. 얘네들 결국에는 다시 사야 되는 물량인 거죠. 다시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33일이면 언제쯤이냐 이쯤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다시 샀을 수도 있어요. 공매도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쇼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까 베타랑 설명할 때 그 지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비교되는 지수를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코스피 200, 코스닥은 코스닥 150. 펀드 매니저들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스피보다 잘했냐, 못했냐, 또는 코스피만큼 지수를 잘 추종했냐.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그대로 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교 지수가 벤치마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뭐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 MSCI 코리아 지수 또는 미국에서는 S&P 500, 나스닥 뭐 이런 종목 이렇게 그냥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교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에 좀 많이 쓰는 단어인데 ASP라고 있습니다. ASP. DR잼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엑셀레이를 파는데 엑셀레이가 한 대가 아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엑스레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모바일용 엑스레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모바일용 엑스레이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일반용 엑스레이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모바일용 엑스레이는 6천만 원이다 했을 때 이 평균 1,000만 원짜리가 얼마 팔리고 6천만 원짜리가 얼마 정도 팔려서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는 뭐 가격인 거 알고 Q는 물량이라고 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 그러니까 제가 가끔 GP, OP, MP 이런 말을 쓰는데요. GP는 매출에서 단순히 매출 원가만 차감하는 걸 GP라고 하고요. GP는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주가의 가치를 평가할 때 GP보다는 OP랑 MP를 많이 씁니다. OP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인 거고요. 영업이익은 세금을 이제 제외하기 전에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거고 MP는 net profit 순이익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기업에 들어가시면 뭐 기업 개요나 스냅샷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다 증권사 똑같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매출,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영업이익을 OP, 당기순이익을 MP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ROE, EPS, 뭐 per PBR 이런 거 설명해 드릴게요. 픽아웃 요거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이제 바이오주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엄청 올랐을 때 그때 꺾이기 시작할 때 그거를 픽아웃, 최고점에서 하락이 시작됐다 라고 할 때를 픽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내봤는데요. 근데 저번에 너무 길어가지고 짧은 게 나으실 것 같아가지고 짧게 끊었고요.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되고 다시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법사였습니다.